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반도체 네. 애널리스트 분 모시고 우리 지금 너무 분위기 좋죠? 네. 좀 분위기 좋은 반도체 언제까지 좋은지 뭐가 더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의 손인준 애널리스트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흥국증권 손인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초우연이시죠? 예, 여기 출연 처음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오. 나는 트와일라이트에 네. 그 늑대 있잖아요. 네. 그분 좀 닮으신 것 아, 같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생긴. 네, 아주 야성적인. 그러니까요, 네. 예, 아유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저는 근데 제일 궁금했던 거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게 100% 관세 붙일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의 발언. 네. 한국과 추후에 협상을 할 거다. 일단 그거부터 한번 갈까요? 이게 왜냐면 오늘 장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SK 하이닉스 한 1%, 그 넥스트 장이죠. 1%, 삼성전자 0.8% 아주 크게 우리 시장에서도 그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단은 근데 저번 주 금요일에 마이크론이 한 8% 올랐다 보니까 네. 사실 오늘 1% 빠진다는 거는 상당히 좀 주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네네. 저는 보이긴 하고요. 네. 저번 주에 이제 마이크론이 뉴욕 팹 2030년부터 가동 예정인 뉴욕 팹을 한 100빌리언 정도, 네.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키울 것에 대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네. 그때 이제 상무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다른 메모리 업체들도 미국에 생산을 안 하면 네.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게 약간 국내 업체들에게 좀 우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대만 관세 협상까지 좀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제 반도체 기업이 2,500억 달러 직접 투자를 하고 정부가 2,500억 달러 신용 보증을 해서 네. 총 5천억 달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기업이 그 팹을 짓기 시작을 해야 되고 네. 그 건설 중인 팹에 대해서 2.5배까지는 무관세를 적용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미 생산이 시작되면 거기에서는 1.5배까지 이 캐파 1.5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TSMC는 즉각적으로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6개 팹 네. 건설에서 5개를 추가 건설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요. 예. 그 과거에 컨퍼런스 콜 때 얘기를 보면은 TSMC가 이제 2나노 이하 첨단 칩에서 30% 정도는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러트닉이 이번에 40%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추가된 게 30에서 40%로 올라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업체들은 미국의 전공정 팹 건설 계획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추가적인 압박이 나오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크긴 하죠. 그리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랑 뭐 다른 나라랑 관세 협상을 할 때는 반도체 관세 기준을 또 새롭게 다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과거에 얘기했던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최애국 대우를 해준다에 네. 대해서도 약간 불투명해진 것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메모리 전공정 팹을 짓는 게 최소 4에서 5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부터 계획을 시작하고 뭐 땅을 알아보고 해도 사실 5년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메모리는 사실 완전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 만약 여기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미 가격 급등 때문에 빅테크랑 뭐 애플을 비롯한 뭐 가전 업체들 전부 다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메모리 관세를 부과하면 마이크론 빼고는 좋은 업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경제에 영향이 굉장히 클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공격적인 워딩은 계속 나오겠죠. 하지만 국내 업체들로서는 미국의 전공정 메모리 팹을 짓는 건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계획이고요. 그 굉장히 많은 캐펙스와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로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결국 협상력의 파워는 메모리 업체들에게 더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테일러 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 확장 그리고 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그 HBM 후공정 팹에서의 어느 정도 규모 확장 정도에서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관세 부과는 불가능할 거다. 네. 절대 안 될 겁니다. 예.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되게 선동하기 좋은. 맞죠. 예.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미국이 어떤 파워를 개입해서 메모리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상 여기서 관세를 부과해서 메모리 가격을 인상을 시킨다?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럴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지금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거의 이제 그들만 돈 벌고 그들만 지금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불평등이 기업들 간에도 너무 커졌잖아.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얘네들한테만 그렇다고 뭐 니네는 M7이니까 세금 뭐 30% 더 내 이럴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반도체고 그럼 그 반도체 들여오는데 관세를 매기면 이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관세 매기는 세금 매기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돈 버는 애들 니네 따로 그렇다고 한 회사씩 불러갖고 야 너 1억 달러씩 세금 내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돈 많은 회사들에 대한 세금을 좀 선별적으로 때리는 하나의 편법 같은 거 아닌가는 생각을 저는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관세를 빅테크가 메모리가 사가는 거에 대한 선별적으로 매길 수는 없을 거고 결국에는 메모리에 관세를 매기면 말씀하시는 거는 가장 많이 사가는 빅테크가 부담을 많이 지게 될 거라는 건데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저가형 제품을 만드는 로우엔드급의 디바이스 업체들이고요. 하이엔드 디바이스 업체들은 그 본인들의 원가에서 봄 코스트에서 차지하는 메모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오히려 견딜 수 있는 버퍼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진이 낮은 로우엔드 디바이스 업체들, 생산업체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쉽지 않을 그렇게 보고 것이다.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협상 과정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뭐 한국과 협상할 겁니다라고 해놓고 유야무야 없어지는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또 치열한 협상 과정이 있고 뭘 얻어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반도체는 저는 상상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까지 유야무야 되면서 왔다가 최근에 다시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느낌인데 결국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기간에 대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는 그리고 필수재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협상력이 크게 가져가기 제일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이슈 한번 저희 이제 예상은 저희가 이제 들어봤으니까 현재 반도체 시장 산업에서 제일 지금 핫한 이슈는 뭡니까? 일단은 뭐 관세가 저번 주부터 불거졌지만 관세. 그 전에 핫했던 거는 이제 CES의 엔비디아의 기조연설에서 나타났던 어떤 메모리의 지위 변화가 가장 핫하다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의 지위 변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젠슨항 CEO가 얘기했던 게 이제 AI 성능의 병목은 컴퓨팅이 아니라 컨텍스트다. 그러니까 문맥을 얼마나 길게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가 AI 성능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을 훨씬 더 끌어올린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서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도 AI 하드웨어 업종 내에서 메모리가 가장 싼데 이익의 기울기 자체도 가장 높고 올해 기대되는 마진도 가장 높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진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마진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예. 뭐 역대급이고. 네. 요거는 올해 거의 유지 내지는 확대가 더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단은 하반기에 갈수록 분기별로 점점 더 확장이 될 거고요. 점점 더요. 예, 왜냐면은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내내 분기별 계약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 충족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가격 협상력이 메모리 업체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사실 지난 4분기에
25년 4분기 기준 디램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12월 말 1월 초부터 올해 1분기에 대한 가격 협상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ASP의 어떤 QOQ 전분기 대비 가격 상승률의 기울기가 더 크게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반기가 되면 디램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70%는 훌쩍 넘고 80% 가까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28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예. 근데 투자 판단할 때 30년이면 훨씬 더 여유 있게 들고 가도 될 것 같고 28년이면 이제 좀 정리를 준비해야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 손인준 애널리스트는 사이클 이번 사이클을 좀 언제까지로 보고 있고 지금을 뭐 우리가 뭐 몇 회 말 뭐 이런 걸로 치자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몇 회라고 생각 안 해봤지만 생각을 이제 해보자면 한 4회, 5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수요 충족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동안 수요 충족률이 뭐예요? 수요 충족률.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수요의 비트, 디램 낸드 포함해서 비트에 비해서 공급업체들이 줄 수 있는 비트의 정도, 그러니까 그 양이죠. 줄 수 있는 양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제 올해까지는 그동안 투자를 많이 쉬어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마이크로는 많이 쉬어왔고 하이닉스만 그나마 좀 해왔죠.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 어렵고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내년부터입니다. 네. 그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디램 캐펙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디램 공급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가격 상승이 이제 하락 전환을 시작하면서 네. 주가는 이제 보통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뭐 지금 상반기 내에 팔아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근데 내년에 대해서 기대할 게 되게 많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이? 예. 아. 일단은 HBM4E가 출시가 되게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루빈 제품에 들어가는 올해 출시되는 HBM4의 경우에는 가속기당 탑재량이 288GB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블랙엘 울트라에 들어가는 탑재량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네. 근데 내년에 출시되는 루빈 울트라에 들어가는 HBM4E 같은 경우에는 가속기당 탑재량이 이제 1000GB로 확 천유. 3배 이상 증가가 아, 그래요?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거기에 수요를 맞춰주려면은 범용 디램의 캐파 잠식 효과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요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예, 그리고 이제 디램의 경우에는 HBM이라는 캐파를 잠식하는 하나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효과가 내년에 더 극대화될 것이다. 왜냐면 루빈 울트라에서의 HBM 탑재량 증가 때문이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서버 투자는 견조하게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로봇이라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다는 네. 건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제품만 해도 디램 탑재량이 128GB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12GB 정도 되니까 딱 10배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옵티머스가 내년 한 75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까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러면은 스마트폰 1000만 대 수요가 새로 생기는 걸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로봇이 새로운 메모리 붐을 이끌어갈 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보고 있고요. 그 시작이 이제 내년부터 점점 더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희망찬 그 미래 전망이 다 전방에서의 수요가 전제될 때예요.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그게 틀어지면은 완전 모든 이야기들이 다 틀어질 수 있는 왜 거라. 자꾸 틀어진 얘기 하죠? 아니 혹시라도 아니 로봇 팔리겠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 근데 안 가본 세상이잖아요. 그게 네. 와 아까 로봇 그 몇 대라고 예상할까? 100만 대면 로봇 100만 대면 스마트폰 1000만 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과거 얘기했던 게 2027년에 50에서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팹의 수주도 있었던 거고 그게 2027년부터 본격 생산을 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디램 수요, 낸드 수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래. 네. 아니 그리고 자율주행도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도 메모리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에 팔리는 대수가 물론 이제 자율주행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1억 대가 안 되는데 스마트폰하고 PC는 한 10억 대 이상이 되죠. 근데 이제 그 10억 대 이상의 시장 규모를 바라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이후로 처음으로 나온 게 로봇이다. 네, 그러니까 뭐 머스크는 이제 한 100억 대 나중에 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도달 가능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더 메모리 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 정프로님이 이렇게 변했다고 반도체에 굉장히 난 반도체가 그렇게 꼬꾸라질 때 한 2년 전쯤에 아니 도대체가 이제 자율주행에 저 뭐 스마트폰을 계속 쓸 거고 그다음에 뭐 새로 무슨 이런 기계가 뭐 저 VR 기기가 됐든 아니면 로봇이 됐든 계속해서 더 많이 쓸 텐데 이게 왜 안 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로봇이 보통 한 10배 정도, 스마트폰의 10배 정도는 쓰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현재가 그렇다는 거지 아마 한 2년, 3년 후 점점 이제 새로워진 로봇들에는 더 많은 기능들, 더 많은 메모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스마트폰에서 그랬던 것처럼 탑재량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로봇을 지금 양산 가능한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정도 거기 파운드리 한다 그랬으니까 그 정도랑 그 테슬라 정도밖에 없는 거 맞죠? 양산까지. 중국 업체도 또 있죠. 중국 유니트리 뭐 이런 업체들은 유니트리. 이미 상당 수준 올라온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양산해, 능력까지 그래요? 양산해. 예. 해요. 그러면 그거 다 합쳤을 때 로봇의 수요는 대략 어느 정도로? 상상 못하지 그거는. 자꾸 말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숫자 좀 들으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어떤 생산량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정밀하게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불리시하게 보면은 뭐 500에서 1000만 대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연 그쵸. 연 1000만 대. 그리고 이거는 한번 써보면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개인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기업들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용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시장 규모가 AI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더 빨리 커지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용 하여튼 뭐 배송 뭐 하여튼 이거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성인용 로봇도 이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성인용 로봇이요? 네, 그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장이. 왜냐면 늘 새로운 산업에는 늘 그 친구들부터 먼저 컸다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반드시 그 시장이 크게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공감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컨퍼런스 한번 갔다가 VR 체험이 있었어요. VR 체험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 내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진짜 여기까지 다가와요. 얼굴 앞까지. 근데 이 피부에 그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는데 진짜? 이게 진짜 남자 아이돌이 다가올 때도 그렇고 여성분들 아이돌이 다가올 때도 이거 분명히 이건 VR인데 느낌이 이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진짜. 심지어 VR조차 이런데 만약에 로봇이 이제 정말 일을 해준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인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감이 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하면 반응도 안 해줘. 반도체 성인용 얘기 계속하냐. 하여튼 그 반도체 수요는 도저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더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보다도 낸드 쪽의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가 되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D램은 일찌감치 엄청난 이익 전환이 일어났는데 낸드는 좀 뒤늦었잖아요. 그래서 낸드 쪽은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아까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엔비디아가 기주연서에서 발표했던 ICMS, 그러니까 인퍼런스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라고 해서 아예 새로운 메모리 계층을 하나 새롭게 삽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SSD를 위한 렉을 하나를 새롭게 컴퓨팅판 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수요를 조금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베라루빈 기준으로 봤을 때 루빈 하나당 기존에 있었던 로컬 SSD 외에도 16TB 정도 추가로 붙는 구조가 되게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불리시하게 봐서 올해 루빈 생산량 500만 개 정도까지 봤는데 400만 개 정도로 보면은 64TB 정도가 엑사바이트 정도가 네. 이제 수요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엑사바이트는 100만 테라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올해 전체 ESSD 수요가 440 엑사바이트 정도로 원래 예상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60 엑사바이트부터 500이 되는 거고, 네. 낸드 수요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가 추가로 갑자기 그 메모리 계층 하나 생긴 것 때문에 붙는 거고, 네. 전체 낸드 수요로 봤을 때는 5에서 7%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건데 올해 낸드 산업의 공급 증가율이 이제 한 20%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큰 정도고 이것 때문에 수급 쇼티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네네. 상황입니다. 그 공급이 더 많이 늘었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30% 정도 수요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네. 수요 증가율은 30%, 네. 공급 증가율은 대략 20% 정도.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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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우리나라 대형 두 회사 SK, 삼성 두 회사 중에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실 때 어쨌든 지금 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느 회사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원래는 하이닉스가 탑픽이었는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 한 1월 말까지는 삼성전자 아웃퍼폼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주가적으로 예, 주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니, 사실 기업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두 개 다 너무 좋고 뭐 둘 다 주가 매력도 높은데 첫 번째로 이제 지금 관세 협상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투자를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많이 발표를 했죠. 380억 달러 네. vs 38억 달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우려가 조금 더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실제로 HBM4부터는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 둘 다 4월쯤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4월쯤에 엔비디아 향 HBM4 콜이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에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거 감안하면 좀 서프라이즈인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최근에 TSMC에서 보여줬듯이 선단 파운드리 쇼티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이제 삼성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 저는 빠르면 1분기 내에 퀄컴 수주 소식이 나올 수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올해 중순에 나올 스냅드래곤용 제품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 환원 강도의 차이인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연간 FCF의 50% 정도를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네. 밝혀놨어요. 그래서 올해 경우에는 100조까지도 그 잉여 현금 흐름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50조 원을 주주 환원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게 만약에 물론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섞여 있겠지만 배당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배당 수익률이 5%나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그런 게 나올 텐데 하이닉스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연간 1조 원 정도의 고정 배당만 확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도 이번 달 말이 되면 네. 그 ADR 상장이나 추가 자사주 매입 같은 추가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서는 1월 말 이후에는 하이닉스 관련된 우려도 많이 완화되면서 결국에는 퓨어 메모리 업체의 밸류에이션 확장과 함께 하이닉스 주가 상승이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홍라이 씨 삼전 주식 1,500만 주 처분한 2조 원 규모 하는 거 이거는 뭐 주가에 큰 영향 없죠? 그렇죠. 예, 예. 없습니다. 예. 그 금액이 작아서요? 아니면 금액도 작고 이제 뭐 시장에서 예상됐- 다 알고 있던 예상됐던 거예요. 얘기다. 예. 알겠습니다. 2조 원을 작다고 얘기. 아니 그 전체 시청에 하니까. 비해서 시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덩치가 커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이런 세상에 또 왔네요. 네. 네, 자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궁금한 게 많긴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듣고요. 예,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모시고 궁금한 내용들 더 좀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흥국증권 손인준 반도체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도 인사드리고 그러시죠. 네, 오프닝벨 또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춥습니다. 그리고 땅이 많이 얼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혹시 걷다가 넘어지시지 않도록 좀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